예, 안녕하십니까. 좌장을 맡게 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이동주 실장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 사회가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협의 실체는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회적 동물인 인간에게 서로 대면하지 말라고 하는 반사회성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코로나의 도전에 언택트 기술로 응전하는 것은 당연한 대응 같습니다. 이번 언택트 서비스 세션에서는 홀로그램, AI, UX라는 재미있는 주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홀로그램이 만드는 혁신적인 인간의 삶을 주제로 발표해 주실 원광대학교 강훈종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광대학교의 강훈종입니다. 이번 ICT 산업전망 컨퍼런스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이번에 이제 ICT가 이제 발전함에 따라서 이제 지금도 굉장히 다양한 우리가 컨텐츠와 그 다음에 어떤 서비스로 우리가 이제 ICT 상에서 다양한 우리가 삶을 좀 향유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미래에 이제 차후에 이제 어떤 서비스들이 더 발굴이 되고 어떤 기술들이 더 발굴되고 우리가 어떤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 이제 거기에 관련된 다양한 이제 내용들이 이번에 이제 소개가 될 텐데 그 중에서 저는 이번에 홀로그램을 담당하게 돼서 여기에 관련된 홀로그램이 만드는 혁신적인 인간 삶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메시지를 한번 주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홀로그램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스타워즈를 통해 가지고 이제 공간의 허상에 뭔가 이렇게 붕 뜨는 그런 형태의 이제 우리가 홀로그램 갖다가 이제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사실 이제 우리가 AI라고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하게 되면은 어떤 독자적인 사실 이제 제품보다는 우리가 하나의 기술이죠.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하게 되면 하나의 기술이고 그 기술이 어디에 우리가 적용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어떤 서비스들이 발굴될 수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홀로그램도 하나의 이제 기술입니다. 우리가 이제 홀로그램 하게 되면 단순히 영상에 우리가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이 돼서 거기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이제 발굴이 될 텐데 오늘 거기에 관련돼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홀로그램에 관련해서 허와실에 대해서 잠깐 이제 소개를 좀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제 스타워즈 보게 되면은 이러한 영상을 우리가 처음 우리 홀로그램을 한번 접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네, 죄송합니다. 네, 이제 빛이 아무래도 이제 전파가 되는데 이 상을 우리가 보려면은 여기서 뭔가 반사돼서 관찰자의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자유공간상에서 빛이 직진한다면은 계속 직진을 하겠죠. 공간에서 안 꺾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제 영화의 이제 개념이 되는 거고요. 사실 이제 이런 이미지도 우리가 이제 쉽게 발견할 수 있을 텐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이게 뭐랄까 이제 런던이라든지 이제 일본 그 다음에 이제 영국 등에서 이제 다양한 이제 홀로그램으로 해서 영상 쪽으로 해서 이제 소개가 사실 이제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싸이 공연 등을 통해 가지고 소녀시대도 마찬가지였지만은 다양한 우리 어떤 공연을 통해서 우리가 홀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떤 미디어를 컨텐츠를 이제 서비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게 홀로그램이 다인가?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은 홀로그램의 이제 일부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이제 공연에 이제 관련된 이런 이제 홀로그램이라 볼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홀로그램 하게 되면은 뭐랄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물을 본다라는 느낌, 그건 어떤 느낌일까요? 뭐랄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람 눈으로 어떤 사물을 보는,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물론 이제 보실 때는 모니터를 통해서 보시겠지만 실제 사람을 본다라는 느낌은 그 사람에 대한 사진을 본다라는 관점보다도 그 사람으로부터 반사된 빛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 사물로부터 반사된 빛을 그대로 기록했다가 나중에 그대로 다시 재현을 하게 되면은 사진을 보는 듯한 느낌이 아니라 실물을 보는 듯한 동일한 느낌이 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우리 홀로그램 하게 되면은 우리 보통 이제 처음에 이제 간단하게 레이저들을 사용을 하는데 레이저가 이렇게 빛이 쭉 와서 빛이 와서 사물을 반사를 하고 그러한 빛과 또 다른 빛 두 개가 서로 섞여서 이제 우리가 홀로그램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만든다는 개념 자체가 이 사물로부터 오는 빛을 그대로 기록했다가 다시 그대로 재현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오느냐?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랑스의 이제 얼티메이트 홀로그래피라는 회사에서 이제 그 제작된 이제 홀로그램을
지금 사진으로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이것이 실제 사물을 이렇게 찍었다라기보다는 실제 사물에 대한 홀로그램을 찍고 그것을 현재 지금 여러분들이 비디오를 현재 지금 보고 계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바꿔 말하면은 어때요? 우리가 어떤 사진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드십니까? 사실은 저게 하나의 일반적인 그냥 필름 한 장이라는 우리가 필름 한 장으로 저렇게 완전한 실물과 같은 객체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실물로부터 사물로부터 반사된 빛을 그대로 기록했다가 다시 재현함으로써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물을 보는 듯한 느낌을 그대로 재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아날로그 단계라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홀로그램 하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영상이라는 관점에서 많이 접근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걸 보시게 되면은 이게 과연 뭘까? 네.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향후 사용해야 될 홀로그램 데이터입니다. 만일 미래에 어떤 우리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가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3차원 정보를 우리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에다 우리가 보내주게 되면은 이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에서는 이와 같이 홀로그램 데이터를 만들어 줄 거고 이러한 홀로그램 데이터는 빛의 어떤 회절 특성을 이용해서 공간상에 이와 같이 객체가 3차원 공간상에서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될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제 홀로그램에 관련된 기술을 하게 되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빛의 어떤 파동설 관점을 볼 수 있을 텐데, 빛의 이제 간섭과 이제 회절이라는 두 가지 특징입니다. 그래서 간섭하게 되면은 이제 두 개의 빛이 서로 이제 이렇게 교차가 되는 방법인데, 이런 이제 광학 현상을 우리가 획득 쪽에 홀로그램 획득 쪽에 활용이 되고 이와 같이 빛이 이렇게 회절이 되는 특성이 있는데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우리는 디스플레이 쪽에 주로 활용을 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홀로그래픽 기술을 하게 되면은 하나의 이제 획득 분야와 디스플레이 분야 크게 두 가지가 있고 획득 분야에서는 이러한 이제 간섭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신호 처리를 통해서 어떤 의료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비파괴 검사, 그 다음에 고정밀 측정기기 등 다양한 산업 응용 분야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디스플레이 하게 되면은 이제 정적 디스플레이와 이제 동적 디스플레이가 있을 텐데, 정적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프린터, 인쇄, 이런 쪽으로 해서, 기존에 여러분들 왜 이제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사파, 이런 이제 그림 같은 거 보게 되면은 2D 이미지일 텐데, 만일에 이제 거기에 우리가 이제 사진을 보는데 도서에 들어가 있는 사진이 이렇게 볼루미트릭한 우리가 이제 홀로그램으로 해서 표현된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도서를 통해서 실제와 같은 느낌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인쇄 분야에서 우리가 홀로그램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다르게 이제 우리가 TV라든지 모바일 이런 쪽으로도 나중에 확장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빛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뭐 안경에서 뭐 반도체, 우주, 철강, 의료, 조명. 사실 일상생활에서 빛이 빠져 있는 부분이 사실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패러다임이 기하광학, 지금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기하광학이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이 기하광학이 점차 우리가 좀 더 다양한 서비스를 우리가 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 희망에 따라서 좀 더 어드밴스드한 우리가 파동광학으로 우리가 넘어가고 있고 그 파동광학의 어떤 대표적인 응용 분야 하나가 이제 홀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존에 그 기하광학에서 우리가 산업이 이루어졌다 한다면 향후 이제 우리 파동광학으로 해서 우리 홀로그램이 좀 더 대중화되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서비스가 한층 더 다양해질 거라고 일단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홀로그래픽 기술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홀로그램 다양한 우리가 서비스 응용 분야가 마련이 될 거고 디스플레이, 방송통신, 에너지, 그 다음에 보안, 의료, 교육 등에서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 홀로그램 하게 되면은 다양한 분야들이 이렇게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이제 우리 영상을 찍고 처리하고 전송하고 이것을 우리가 디스플레이 하는 거가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미디어라고 본다면은 홀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거시적인 물체와 아니면 미시적인 어떤 물체에 대해서 홀로그램을 우리가 획득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복잡한 패턴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이런 이제 복잡한 패턴으로부터 이 미시적인 거나 또는 거시적에 대한 완전한 3차원 정보를 다 추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포도 또한 세포도 그냥 형상이 아니라 어떤 3차원 구조 안에 어떤 식으로 기관들이 형성되어졌는지까지 복원이 사실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걸 통해서 사물에 대한 3차원 정보를 충분히 분석해낼 수가 있고, 또는 이와 같이 우리가 3차원 정보로 만들어진 객체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홀로그램 만들어가지고 이걸 인쇄 또는 디스플레이할 수 디스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 갖다 우리는 홀로픽 신호 처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 중에서 이쪽의 획득 및 수치적 복원 과정을 통해서 확장해서 좀 본다면은 우리는 하나의 홀로그래픽 메트로로지라는 분야에서 이 홀로그램 기술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제 기존에 우리가 이제 산업, 어떤 정밀 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정밀 산업에서 우리가 홀로그래픽 기술을 융복합해서 만드는 하나 분야가 이제 홀로그래픽 메트로로지인데, 이런 메트로로지는 이제 우리가 가깝게는 우리가 3D 스캐너, 그 다음에 이제 현미경, 기존에는 우리가 이제 어떤 밝고 어둡고 라는 정도의 어떤 위상 정보만을 볼 수 있었던 이러한 어떤 콘트라스트만을 집중을 해서 봤었던 어떤 현미경이란다면은 이러한 세포들에 대한 3차원 구조물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현미경 분야, 그 다음에 비파괴, 우리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어떤 특정 분야의 어떤 떨림을 어디가 더 많이 떨리고 어디가 좀 덜 떨리는지 등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전밀 측정 기술, 그 다음에 어떤 바이오 쪽, 그 다음에 입자 분석까지 일상 우리가 생활에서부터 의료, 그 다음에 산업, 그 다음에 과학, 어떤 사이언스 분야까지 폭넓게 홀로그램 기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로 보신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렌즈 같은 경우, 렌즈나 미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밀도가 높아야 됩니다. 그만큼 퀄리티에 따라서 이게 또 코스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이런 거 현재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플랫한 이미지들이, 플랫한 스트리트 라인들이 구성되어져 있는데, 다른 이미지들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왜곡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왜곡이 됐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수십 나노의 해상도까지 검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고전밀 검사가 가능해지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 자동차의 어떤 떨림이 어디에 집중되는지, 음악 악기 등이 어디에 또 더 집중되는지, 이런 것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검사 기술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처럼 이제 고려대학교 이제 최원식 교수님 연구실에서 도출된 결과물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세포를 그냥 봤을 때 이 겉 모양을 우리가 보는 것뿐만 아니라 내부 구조까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이러한 특성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에서 그 홀로덱이라는 기술도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구름 안에 물분자, 입자 분자들이 얼마나 많이 잘 분포되어 있는지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제 홀로그램이라는 기술이 어떤 어떤 측정 기술 쪽에 들어가서 항공, 의료, 그 다음에 일반 산업, 정밀 분야, 그 다음에 일반 산업 분야까지 굉장히 폭넓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홀로그램 전용 디스플레이 패널이 아직은 개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패널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제 그 중에 대표적으로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라든지 리퀴드 크리스탈 온 실리콘, 엘코스, 그 다음에 DMD 등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이제 디스플레이 패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좀 이렇게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패널이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홀로그램의 사이즈가 굉장히 아직은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대표 주요 이제 연구소에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비롯해서 다양한 어떤 연구진들이 이 홀로그램을 좀 더 크게 360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을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개인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컴퓨터에서 보면은 애니악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가 대중 속으로 우리가 들어갔던 시기는 반도체를 우리가 이제 이 트랜지스터를 거쳐서 반도체에 들어간 것처럼 향후 우리가 이제 어떤 사진에서 흑백, 그 다음에 컬러 TV, 즉 우리가 CRT에서 LCD, PDP, OLED 이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이러한 디스플레이 소재가 홀로그램에 최적화되어 있는 디스플레이 패널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궁극적인 완전한 3차원 디스플레이 가능한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시대가 올 수 있을 거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를 떠나서 이제 디스플레이 다음으로 해서 이제 홀로그램 프린팅 분야도 대표적인 응용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했던 분야들
뭐랄까 하나의 굉장히 작은 얇은 필름에 우리가 완전한 3차원 입체 형태로 해서 프린팅을 해서 이것을 우리가 도서라든지 광고 이런 쪽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 같은 경우는 미국 어떤 국방 분야라든지 국방에서 어떤 작전 지형도, 그 다음에 이제 건축의 어떤 조감도라든지 어떤 제품의 시제품에 대한 3D 모델까지 일단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과거에, 지금은 일단은 다른 회사로 매칭이 이제 변환이 됐지만은 과거에 이제 지브라 이미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올라 등이 이제 주요 대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외에서도 현재 지금 파이오니어사에서 수년 전에 이런 어떤 소형 홀로픽 프린터를 개발해서 일단 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인쇄할 수 있는 홀로그램 프린터도 개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이 홀로그래픽 프린터 같은 경우는 과거 어떤 유물에 대해서도 좀 여기 이제 그 어떤 그 유물에 대한 3차원 형태로 해서 이제 프린팅이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과거 유물로서 원래 이제 이게 현재 지금 이게 뭐랄까 조각상이 있고 이 조각상에 대해서 원래 색상을 이렇게 복원해 놔가지고 그 복원된 형상, 복원된 3차원 정보를 이용을 해서 홀로그램으로 해서 복원된 경우입니다. 이처럼 이제 뭐랄까 과거 유물들 굉장히 색깔이 바래고 파손되고 그걸 다시 이제 물리적으로 복원된 것들을 우리가 좀 더 홀로그램 관점에서 원래 오리지널 색깔을 다시 복원해내고 이것을 완전하게 3차원으로 복원시킴으로써 우리가 과거에 그 현재 남아있는 과거의 유물을 보면서 원래는 어땠을까라는 원본도 완전한 입체로 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박물관 등에서 해줄 수 있을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이제 산업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분야로서 이제 이 분야가 어떻게 보게 되면은 가장 이제 산업 쪽에서 흔하게 이제 가장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이제 저희 DOE 그 회절 광학 소자입니다. 회절 광학 소자는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것을 이제 경험했을까 생각이 드는데 하나의 이제 죄송합니다. 플라스틱 패널인데 플라스틱 어떤 필름인데 이게 이제 어떤 여러 개의 링 패턴이 들어가 있어서 그 링 패턴이 하나의 이제 렌즈와 같은 기능을 하는 어떤 플라스틱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회절 광학 소자로서 평판 렌즈라 우리가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이제 홀로그램 필름도 이와 같이 홀로그램 필름을 가공함에 따라서 이와 같은 렌즈를 하나의 얇은 필름으로 우리가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홀로그램 광학 소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광학 소자이기 때문에 우리 홀로그램적으로 해서 어떤 볼록 렌즈, 온목 렌즈, 그 다음에 뭐 미러, 그래서 이제 뭐 다양한 광학적 어떤 소자들을 하나의 얇은 필름으로 대체해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홀로렌즈가 이제 하나의 이제 AR HMD로 해서 과거에 이제 굉장히 부각이 됐었는데요. 왜 여기 앞에 이제 홀로라는 거가 붙어 있을까? 우리가 이제 그 HMD에는 다양한 렌즈와 어떤 빔 스플리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광학계들이 결합이 돼서 이제 아무래도 좀 이렇게 볼륨을 갖게 되는데, 이 홀로렌즈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굉장히 어떤 평판 패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광학계들 홀로그램 필름 안에 다 인티그레이션을 해서 이 광학계가 이렇게 볼륨을 갖지 않고 하나의 패널 형태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홀로그램 광학 소자를 이용을 해서 기존에 다양했던 무게를 갖던 볼륨을 갖던 렌즈를 하나의 필름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홀로렌즈라는 말이 유래되지 않았을까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면은 이러한 이제 홀로그램 광학 소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그 항공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우리가 이제 오토바이 어떤 헬멧 등이 우리 활용될 수도 있고 자동차 허드라든지 이런 쪽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고 현재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나중에 이와 같은 이제 안경 스타일의 이제 홀로그램 어떤 글라스가 제공될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홀로그램을 볼 수 있다라는 관점보다도 여기에서 우리 홀로그램이라는 것은 홀로그램 필름이 기존에 HMD를 구성하고 있었던 다양한 어떤 볼록 렌즈라든지 그 다음에 뭐랄까 빔 스플리터 이런 볼륨을 갖던 이런 광학 소자들을 하나의 필름 형태로 구성을 해서
필름이 이 글라스 위에 코팅되어 있게 되면은 그걸 통해서 모든 광학계가 필름 한 장으로 인테그레이션해서 굉장히 컴팩트해지는 그러한 그 어떤 AR 글라스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경테에 뭐랄까 이제 어떤 배터리라든지 디스플레이 그런 어떤 그다음에 구동부들 이런 것들이 이제 컴팩트하게만 결합이 될 수 있다 한다면 이런 안경형 AR 글라스도 충분히 실현 가능할 걸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허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홀로그램 광학 소자는 자동차 허드 쪽에서도 우리가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허드에 대한 상을 보게 되면 굉장히 작습니다. 뭐 좌회전, 우회전, 그 다음에 어떤 속도만을 제공해주는 굉장히 컴팩트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것은 아무래도 이제 앞에 윈드실드에 영상을 그냥 투영을 해서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프로젝션 기반이다 보니 이런 영상을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라면은 그보다 큰 다양한 광학계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앞에 그 상의 사이즈가 커지게 된다고 한다면은 함께 이쪽에 있는 광학계도 함께 커져야 되는 그렇게 되면은 자동차의 그 대시보드라든지 핸들 밑에 클라우드 밑에는 굉장히 큰 광학계로 일단은 구성되어져 있는 그런 형태로 일단은 디자인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우리가 활용이 안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홀로그램 필름을 사용하게 된다면은 이 안에 모든 광학적 렌즈들이 광학적 부품들이 이 필름 한 장에 다 결합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러한 이 허드용 광학계가 굉장히 컴팩트해져서 나중에 넓은 영역에서 이 허드의 컨텐츠를 우리가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작게 봤었던 어떤 기존의 허드 서비스를 굉장히 폭넓게 사용자 어떤 프렌들리하게 이러한 이미지들로 우리가 온전히 방해가 되면 안 되겠지만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안전 정보들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되게 되면은 이것 또한 어떤 모비스에서 제공됐던 이미지들인데요. 즉 완전 자율주행이 일단은 시행이 되게 되면은 운전자는 아무래도 자동차가 잘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들이 제공이 될 수 있을 거고 그 외에 어떤 드라이버들이 희망하는 이런 정보들까지 같이 다양하게 제공이 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빠르게 전체를 일단은 지켜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어떤 4차 산업에 현재 우리 4차 산업 안에 좀 들어가 있고 현재 좀 진행하고 있는데 그간 우리가 미디어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어떤 PC와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서 굉장히 우리가 어떤 2D 이미지가 굉장히 고해상도로 발전해 나가는 그러한 어떤 트렌드를 우리가 경험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테레비, 즉 안방에서 보던 이제 컨텐츠에서 이제 개별 컨텐츠로 해서 모바일 플랫폼으로 넘어왔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어떤 모바일 단말이 아니라 향후 어떤 AR, MR 글라스를 통해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컨텐츠와 실세계가 합해져서 굉장히 자유로운 컨텐츠를 계속해서 서비스를 받아가면서 하나의 일상생활이 진행이 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현재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러한 시대에 곧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거 외에 우리가 꼭 안경뿐만 아니라 자동차 극장, 과거에는 자동차가 극장에 갔었죠. 별도의 우리가 어떤 굉장히 넓은 공간에 있는 운동장 같은 공간에 자동차가 그 극장에 갔었지만은 이제는 자동차 안에가 하나의 극장이 되는 자동차 극장의 개념이 바뀌는 그 다음에 어떤 도서가 완전한 3차원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퍼포먼스가 좀 더 리얼리스틱하고 이제 이러한 시대가 이제 궁극적으로 좀 다가올 거라 생각이 들고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예측은 아직은 어렵지만은 이제 궁극적인 네, 홀로그램 시대가 미래에는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홀로그램의 발전으로 일단 디지털 라이프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혁신이 이루어질까? 우리가 자동차에서는 아무래도 운전에 방해되지 않는 안전주행 정보들이 좀 더 폭넓게 사용권 드라이버에게 제공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완전 자율주행과 발맞춰서 완전주행이 시행되게 되면은 그 안에서 드라이버는 굉장히 편안한 자세로 해서 다양한 컨텐츠를 향유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리 뭐 자동차에 잠문되지 않을까, 뭐 장거리 가게 되면은 계속 잠만 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드라이버에게 필요한 다양한 그때에 맞춰서 다양한 컨텐츠들이 일단 제공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어떤 올레드뿐만 아니라 어떤 광학 분야 이쪽 분야에서도 굉장히 우리가 고정밀의 어떤 검사 기술 기술 방법으로 해서 검사 방법으로 우리가 홀로그램이 적용돼서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의료 쪽에 어떤 암이라든지 혈청, 다양한 질병들의 어떤 조기 진단 쪽에 일단 홀로그램 기술이 적용이 돼서 우리가 조기에 질병을 진단함으로써 그로 인해서 어떤 건강한 삶도 좀 더 확대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재들에 대해서 우리가 원래 컨텐츠를 우리가 제공받고 그걸 우리 홀로그램으로 해서 다시 복원된 컨텐츠들을 우리가 다시 우리 홀로그램을 다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무형문화재 같은 경우는 무형문화재도 또한 홀로그램으로 해서 획득하고 재생해주는 그러한 기능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농업 쪽에서도 좀 더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을 거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홀로그램에 관련된 소개들을 한번 해봤고요. 또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원광대학교 강훈준 교수님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약하면 우리 홀로그램은 빛의 간섭과 또 회절을 이용한 그런 기술로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3차원 입체 디스플레이를 비롯해서 고정밀 측정 검사, 또 입체 프린팅, 홀로그램 AR 안경 등 굉장히 다양한 그런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산업적으로만 봐도 디스플레이, 또 방송통신, 에너지, 보안, 의료, 교육 등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던데요. 온라인 참석자분들 대신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홀로그램은 가치가 굉장히 높은 기술이지만 아직까지 산업적으로 활용되기에는 뭔가 경제적이나 또는 기술적인 허들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가장 빨리 상용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또 산업화에 장애물이 있다면 어떤 장애물들이 있을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사실 이제 홀로그램 하게 되면은 우리가 디스플레이에서부터 뭐 프린팅, 그다음에 뭐 정밀 측정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사실 이렇게 확장 범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디스플레이는 아직은 이제 이제 홀로그램에 적합한 디스플레이 패널이 아직은 이제 개발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다소 어렵겠지만은 그 외에 있는 분야, 우리가 프린팅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현재 뭐 정품 인증, 간단하게 봤을 때는 정품 인증이지만은 현재 이제 해외에서 아니면 국내에서 기술들이 도서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러한 이제 기술력까지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프린팅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그 클러 어플리케이션을 아직 못 찾고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소재 부품도 아무래도 이제 그 국내에서 자체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전량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좀 이렇게 성장이 좀 더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자동차 허드 쪽에 우리 홀로그램 쪽하고, 그 다음에 AR 글라스가 어떻게 보게 되면은 가장 조기에 어떤 산업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어떤 컨티넨탈이라든지 웨이레이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제 급성장을 해서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다들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는 분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R 글라스 부분에서도 보게 되면은 MS라든지 또 구글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굉장히 관심 깊어서 차세대 모델로 해서 굉장히 전폭적으로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홀로그램 하게 되면 스타워즈처럼 이렇게 붕 뜨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건 아직도 멀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생각보다 이쪽 우리 일상생활에 가까이 와 있다. 하지만 이게 한 1, 2년, 2, 3년 정도 지나게 되면은 충분히 그런 것들이 산업 속에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좀 근거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홀로그램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제가 문득 떠오르는 게 이곳 장소가 코엑스인데 코엑스의 이제 메가박스 앞에서 보면은 약간 이제 3차원 홀로 디스플레이 같은 그런 전시가 있었던 경우가 제가 몇 번 본 것 같거든요. 혹시 그런 것은 진짜 홀로그램인가요? 아니면 뭔가 그 유리막 같은데 안에 들어있던데 어떤 건가요?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자동차에서 우리가 대시보드에 이제 저녁 때 대시보드 위에 이제 핸드폰을 올려놓게 되면은 그 핸드폰의 이미지가 앞에 이제 어떤 윈드실드에 반사가 돼서 내 눈에 보여지는데 마치 핸드폰의 영상이 저쪽 본네트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어떤 이제 하프미러라든지 하나의 이제 이런 것들을
반대편도 우리가 투과돼서 보여지는 자연스러운 이런 하프 미러들을 활용을 해서 이 반사되는 것을 주로 많이 관찰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마치 그 허상이 저쪽에 이제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한쪽에서는 이제 뭐랄까 유사 홀로그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홀로그램 컨셉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아무래도 일반 마켓에서 전시라든지 홍보, 공연 이런 쪽에서 이러한 어떤 유사 홀로그램 기술을 적용을 해서 다양한 연출과 퍼포먼스를 시행해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홀로그램 공연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뭔가 섀도우 홀로그램 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에 구글이 스마트 글래스 기업 캐나다의 노스를 2,100억에 인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때문에 기업용에 집중하던 구글이 앞으로 소비자용도 개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구글 글래스하고 MS의 홀로렌즈 사실은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잘 모르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이런 기술들로 인해서 앞으로 어떤 미래상이 펼쳐질지 또 어떤 서비스와 결합돼서 우리가 그것들을 누릴 수가 있을지 마지막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이제 과거에 어떤 몇 년 전에 이제 우리가 구글 글라스라는 것을 한번 이제 체험해 봤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구글에서 구글 글라스를 처음에 이제 제품을 이제 제시를 한번 했었고요. 그런 것은 보면은 형태가 안경인데 안경 한쪽에 우리가 이제 조그만한 윈도우가 있어서 그 윈도우를 통해 가지고 내 핸드폰에 있는 영상들을 내가 볼 수가 있고 또한 여기 이제 카메라가 장착이 돼서 앞에 있는 전경들을 우리가 찍고 이런 것들을 SNS로 우리가 보내고 서로 콘텐츠를 이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굉장히 좋은 플랫폼을 제시했었는데 지금 이제 저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들은 기업용을 했었다. 사실 왜 기업용을 했을까요? 뭐냐면은 이제 아무래도 임의의 장소에서 어떤 공공 장소에서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사진을 찍다 보니까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그 장애라고 볼 수 있었을 텐데요. 그걸 통해서 이제 구글에서 이제 이런 어떤 개별 서비스가 굉장히 이제 한계가 왔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더 이상 확장이 어렵고 제한된 공간 내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산업용으로 일단은 마켓플레이스를 일단은 전개해 나갔었는데요. 이제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AR, MR, XR까지 이렇게까지 해서 일상생활에서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컨텐츠를 얻고 원하는 컨텐츠를 향유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AR이 됐던 VR이 됐던 단지 불편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뭔가 굉장히 큰 볼륨을 갖는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를 착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홀로렌즈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구글도 마찬가지. 즉 지향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게 아무리 헤비하더라도 선글라스 규모 정도 되는 형태, 우리가 뿔테 안경 정도의 안경형.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금 안경 쓰셨는데 네. 저도 안경 쓰고 있고 만일에 이제 우리가 하나의 선글라스 같은 형태의 안경이 있는데 뿔테 안경이 있는데 그걸 착용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어떤 컨텐츠들을 그때그때 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아니면 내가 메일을 읽고 그다음에 아니면 여기서 내가 영화를 보고 아니면은 내가 여기에서 원하는 컨텐츠를 어느 위치에다가 옮겨 놓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컨텐츠와 자유로운 어떤 인터랙션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핸드폰을 보지 않더라도 이제 핸드폰은 사라지고 그런 기능들이 다 AR 글라스로 또 갈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해봤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지금 구글과 그 MS가 현재 지금 지향하고 있는 디스플레이의 방법 안에는 양쪽 다 현재 지금 홀로그램 홀로그램 광학 소재를 이용하는 공통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이러한 이제 대기업, 국내외 어떤 대기업들이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한 기술들이 좀 성장이 되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AR 글라스가, 제품이 출시가 될 거고, 물론 그 안에 미세한 차이로 인해서 뭐 각 기업마다의 어떤 차별성도 있겠지만은, 어떤 비슷한, 유사한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은 2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